파킨슨병 진단.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파킨슨병과 함께 살아가고 또 여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그 여정에 대한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사람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 볼까요? 저는 신경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건 그냥 의학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뇌 질환을 치료하던 의사가 직접 환자가 되어서 겪는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파킨슨병을 들여다보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진단. 그 예상치 못한 전환점에 대해서요. 박사님은요, 의사로서 정말 한창일 때 진단을 받으셨대요. 근데 놀라운 건 의사였는데도 첫 반응이 부정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신경외과 의사가 어깨가 아프다고 3개월 동안이나 정형외과를 다녔다는 거예요? 혹시나 파킨슨병일까봐 그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전문 지식이 있든 없든 이 진단이 주는 감정적인 충격, 그 인간적인 고뇌가 얼마나 깊은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 뇌 속에서는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파킨슨병이라는 이 적의 실체를 한번 과학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마 좀 놀라실 거예요. 파킨슨병이 사실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이 처음 떨리기 시작하기 수십 년 전부터 뇌에서는 이미 조용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던 셈이죠. 파킨슨병은 간단히 말해서 뇌에서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에요. 이 도파민이라는 게 우리 몸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있어야 움직임이 부드러워지는데 윤활유가 부족해지니까 몸이 뻣뻣해지고 느려지고 움직임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파킨슨병이 단순히 움직임의 병이 아니라는 거. 여기 보이는 것처럼 냄새를 못 맡는다거나 꿈을 꾸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뭐 이런 비운동성 증상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몇 년 뒤에 나타날 운동 증상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좋아요. 이제 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는 뭐다? 맞서 싸울 차례입니다. 진단이 끝이 아니라 싸움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손에 쥘 수 있는 무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파킨슨병의 진행을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약이 아닌 치료법, 그게 바로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하냐? 여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균형 운동, 그리고 유연성 운동까지 이 4가지를 골고루 꾸준히 하는 것, 이게 바로 병의 진행을 늦추고 내 삶의 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치료에는 크게 2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오늘의 치료는 약으로 부족한 도파민을 채워서 증상을 관리하는 데 집중해요. 하지만 내일의 치료, 즉 미래의 연구는 세포가 죽는 것 자체를 막아서 병의 근원을 없애는 완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바로 약물 내성인데요. 이건 오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약을 더 먹게 되는 건 약 효과가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병이 진행되면서 뇌에서 스스로 만드는 도파민 양이 더 줄어드니까 그 덮어진 빈틈을 메우기 위해 약 용량을 조절해야 하는 거죠.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짐이라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처음엔 휠체어를 타는 게 병에 지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죠. 아, 자존심보다 안전이 먼저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꾼 거죠. 지팡이나 휠체어는 굴복이 아니라 나의 안전과 독립성을 지켜주는 도구라고요. 파킨슨병과의 싸움은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 긴 여정에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간병인, 그리고 같은 길을 걷는 다른 환우들까지 바로 나의 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노노병이라는 말이 있죠.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현상. 파킨슨병 환자의 배우자분들이 흔히 겪는 현실인데요. 이건 간병인들이 겪는 신체적, 감정적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여기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한 남편분이 10년째 아내의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해주신대요. 아내 손이 파킨슨병 때문에 너무 떨리니까요. 비록 삐뚤빼뚤 완벽하진 않더라도 아내를 위해 직접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지지라는 게 약을 넘어서 한 사람의 존엄성과 사랑을 지켜주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병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스스로를 돌봐야 해요. 내 몸과 마음의 한계를 인정하고 가끔은 주간보호센터 같은 곳을 이용해서 숨 좀 돌리세요.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고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요. 기억하세요. 간병인이 건강해야 환자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무기와 든든한 팀이 생기면요. 싸움의 목표가 바뀝니다. 더 이상 막연하게 완치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새로운 사명이 생기는 거죠. 아까 그 박 박사님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수술하는 의사는 아니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책을 쓸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게 저의 새로운 길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새로운 목적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28년째 파킨슨병과 함께하고 계신 김동휘님은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재밌거나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거기에 시간을 쏟으세요. 결국 승리라는 건요, 병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 바로 그 자체라는 거죠. 파킨슨병은 도전이지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내 곁에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또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나선다면 이 진단은 예상치 못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이야기의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다음 장을 어떻게 써 내려가시겠습니까?